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 전역의 폭력 시위가 진정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크게 줄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뉴욕 시민들의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브루클린의 카드맨 플라자 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백인 경찰 데렉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되고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3명도 전원 형사 기소됐습니다. 뉴욕시는 예정대로 오는 8일부터 1단계 경제 재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15일부터 주내 모든 식당, 바의 실내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8일부터 MTA 전철,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항해 시위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 전역의 폭력 시위가 진정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는 어제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행진하며 경찰의 폭력에 희생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불렀다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주위 도로를 차단하고 시위대와 마주한 경찰은 침묵을 지킨 채 합장하는 군중을 지켜봤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렸으나 폭력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거리에서 평화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대에 미국인들도 감사할 것이라며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평화적 시위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거리의 시위대를 향한 연대 입장과 함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여론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2만여 명이 넘는 주방위군이 투입된 데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정착돼가는 것도 폭력 사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통금령의 도움을 받아 뉴욕시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백인 경찰에게 억울하게 숨진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는 뉴욕 시민들의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브루클린의 카드맨 플라자 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빌 드블라지오 시장, 민권 지도자 알 샤프턴 목사와 케빈 맥콜 목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이벳 클라크 하원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뉴욕 시민 수천 명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유족을 대표해 참석한 조지의 동생 테런스 플로이드는 추도사를 통해 조지의 억울한 희생은 우리를 분노케 했지만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 다리를 지나 맨하탄 폴리스퀘어까지 행진했습니다. 플로이드의 추모 행사는 오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놀스 센트럴 대학교에서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는 흑인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남인 마틴 루터 킹 3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플로이드의 형과 동생 등 유족들은 우리는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원하며 플로이드는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평화 시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플로이드의 추도식은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 8일 텍사스주 휴스턴, 9일 휴스턴 등에서 시민단체와 유족 주관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그의 유해는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까지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로 체포된 사람이 미 전역에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2,70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는 전역에서 체포된 인원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입니다. LA에 이어 뉴욕, 댈러스, 필라델피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야간 통행금지 위반, 해산 명령 불복 등 가벼운 혐의로 체포됐으며 수백 명은 강도와 약탈로 연행됐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 3명도 전원 형사 기소됐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앨리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NBC는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플로이드 유족과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을 요구해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예정대로 오는 8일부터 1단계 경제 재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뉴욕시가 예정대로 6월 8일부터 경제 재개 1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우선 시민들에게 200만 개의 마스크를 배포할 계획이며 내일부터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를 위한 핫라인 888 SBS 4 NYC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경제 재개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해 8일부터 311 핫라인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8일 경제재개 1단계에 돌입한 후 코로나19 관련 수치 기준을 꾸준히 충족할 경우 7월 초 2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 경제재개에는 식당과 술집에 5개 테이블 오픈이 허용됩니다. 업소들은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고객에게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 보도, 소규모 광장 등 인근의 야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간 이용에 대한 허가도 생략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전문 서비스, 소매 부동산, 그리고 3단계는 식당과 호텔, 4단계는 예술 분야 등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오늘부터 캐피탈, 센트럴 뉴욕, 모크밸리 등 경제재개 2단계에 돌입한 업스테이트 7개 지역의 실외 영업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롱아일랜드와 허드슨밸리는 오는 10일 실외 영업 운영 허용이 예상됩니다. 뉴저지주는 경제활동 정상화 2단계로 접어드는 오는 15일부터 주내 모든 식당과 바의 실외 영업이 허용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실외 영업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내 모든 식당, 바의 실외 다이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테이블 간 거리를 6핏 이상 유지하고 보건국 기준 안전, 위생 규약을 준수할 경우 15일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타운홀에 다녀왔는데 타운홀에서 15일 이후부터 다들 개업한다니까 개장한다 해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이번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좋은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인 타운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야외를 오픈시켜줘서 그나마 코비드 이때에 비해서 비즈니스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엄청 좋아졌다는 건 아니고 빨리 이게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돌아가면서 투데이 이런 식으로. 야외 서비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바는 테이블 간 간격 6피트를 유지하면서 거리, 인도, 주차장에서의 야외 테이블이 허용됩니다. 야외 그 공간 사용하는 거는 지금 현재 팰리세이드팍 타운의 조례에 의하면 1년에 500불을 내고 신청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것을 펠팍에서는 한 업체가 없었고, 요번에 이제 코비드 때문에 공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리뛰기 때문에 아마 식당 업주들한테도 굉장히 그것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그 타운도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상공에서도 그것을 이제 회원들의 그 입장을 듣고 타운하고 지금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주차의 문제인데요. 식당이 오픈하게 되면 또 그 문제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때까지는 타운과 협조해서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우리 회원들, 특히 식당 업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보건국은 오는 15일 실내 영업을 대비해 업소마다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안전수칙, 식당 수용 인원 수 제한, 고객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에 관해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주류국은 로컬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리커 라이선스 소지 식당 대상으로 11월까지 주류 특별 허가증을 발급하고 야외 주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식당들 대부분 실외 테이블이 없는 점과 6피 간격을 두고 테이블을 셋업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어 각 로컬 정부에서 인도, 거리, 공원 등의 활용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하는 8일부터 MTA 전철 버스가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이 정상 운행됨에 따라 출퇴근 러시아워 동안 운행량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철의 경우 여전히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방역을 위해 운행이 중단된다고 MTA가 밝혔습니다. 시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승객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차량 내 스티커에 표시된 부분에만 서 있거나 앉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MTA 경찰, 영무원 등의 감시 단속이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MTA 승객을 위해 안면보호대 10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이미 전철역 곳곳에 공공손 소독제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발표에도 통근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은 아직은 이용 승객이 매우 적어 승객 간 사회적 거리 유지가 지켜지고 있지만 경제활동 재개에 돌입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면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매티스 전 국방장은 오늘 군대 동원 등 강경 시위 진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이라며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내다 트럼프와의 불화로 경질된 바 있습니다. 매티스 전 장관은 시사매체 애틀랜틱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런 대통령은 처음 본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시사하자 국내에서 군 투입은 매우 특별한 경우 주지사 요청 때만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해고됐지만 침묵을 지키던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의 이 같은 폭탄 발언은 정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안 좋아했다고 밝히고 그가 가버려서 다행이며 그는 미친 개라고 비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데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겹치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오늘 527.24포인트, 2.05% 상승한 26,269.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 포어스 500 지수는 42.05포인트, 1.36% 오른 3,122.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4.54포인트, 0.78% 상승한 9,682.9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오름세는 아쿠아일로에 있던 경제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실업 대란이 지난 4월로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주 집계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180만 건으로 200만 건을 밑돌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의 앵커 짐 크레이머는 미국의 극심한 혼돈 속에서도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시장은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시장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할 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Where the Minneapolis police used force against black people. 앞면의 사진 보시면 미니애폴리스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흑인에 대해 폭력을 사용한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흑인들을 향한 치명적인 경찰 총격의 횟수를 보여줍니다. Only 20% of Minneapolis's population is black, but since 2015, when officers have gotten physical with kicks, neck holds, punches, shoves, takedowns, mace, tasers, or other forms of muscle, the person subject to that force has been black nearly 60% of the time. This map shows the sites of those nearly 6,700 instances. 미니애폴리스 인구의 20%가 흑인입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경찰이 과잉 진압한 사건의 60%가 흑인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6,700여 건의 사건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Esper at odds with president on Army's use. White House angry, military in turmoil. 군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 내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Defense Secretary Mark T. Esper broke with President Trump on Wednesday and said that active duty military troops should not be sent to control the wave of protests in American cities. At least for now, his words were at odds with his commander-in-chief, who on Monday threatened to do exactly the same. 마이크 T.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 도시에서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현역 군 방력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지난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대를 보낼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first president in my lifetime who does not try to unite the American people, does not even pretend to try, Mr. Mattis said in a statement. Instead, he tries to divide us. We are witnessing the consequences of 3 years of this deliberate effort. We are witnessing the consequences of 3 years without mature leadership.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통합하려 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3년간의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고 성숙한 리더십이 없는 3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Each could get 40 years for George Floyd's death. 앞에 사진들 보시면 알렉산더 컹, 토마스 레인, 투 타우, 그리고 데렉 샤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데렉 샤븐의 second degree murder charge. 데렉 샤븐에 대한 혐의가 어제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Aiding and abetting murder charges. All four face justice. 이제 데렉 샤븐과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전직 경찰관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ttorney General Keith Ellison said, broadening the racially charged case to include all the officers involved in Floyd's fatal arrest in Minneapolis last week was in the interest of justice for Mr. Floyd, his family, this community, and our state. Keith Ellison 법무장관은 지난주 미니애플리스에서 플로이드의 사망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모두 구속된 것은 플로이드 씨와 그의 가족, 그의 지역 사회를 위한 정의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Tao, 34, Lane, 37, and Kung, 26, were all taken into custody and booked by Wednesday evening. 토와 레인과 콩은 수요일 저녁에 모두 구속됐습니다. Shelvin, 44, has been held on $500,000 bail since his arrest Friday on charges of third-degree murder and second-degree manslaughter. That murder charge carries a maximum 25 years in prison, but the second-degree rap could land him in prison for 40 years. 44살의 샬빈은 상고 살인죄와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이후 보석금은 $50만 결정됐습니다. 상급 살인죄는 최고 25년형이지만 2급 살인죄는 4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헬라인이었습니다. 뉴욕시는 5개 보로 전역에서 가정폭력, 총기 사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9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911 신고를 하는 경우 발신자는 메시지 수신자란에 911 번호를 입력하고 메시지에 신고자가 있는 위치를 사건 개요와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 보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올 가을 도입을 추진했던 SAT 홈 버전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SAT를 치를 경우 인터넷 접속이나 시험 웹사이트 먹통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대입 지원자들이 입학 전형 서류 제출 마감일을 늦출 것을 각 대학들에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뉴욕 스테이트 트루웨이의 현금 통행료 징수가 3일 밤부터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지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권을 받은 뒤 출구에서 현금으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현금 통행료 징수가 중단됐던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지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소유주의 주소로 통행료 청구소가 발송됩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로 식료품 구입을 위해 외출하기 어려운 노인과 자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을 위해 제공하는 비상식품 가정 배달 프로그램에 신청자들이 많아지면서 웹사이트와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또 하루에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식사량도 90만 명분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총 4천만 명의 무료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흑인과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은 반사회적 불의이며 극히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우리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등과 기회는 균등해야 하고 또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